여자아이인데 5살. 예쁘겠죠? 엄청 귀엽겠지? 그 아이가 밖에만 나가면은 땅에 발을 못 딛겠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항상 안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봤어요. 그 아이가 발을 땅에 디디면 뱀이 10마리. 못 딛겠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엄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다리로 기어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뱀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걸을 수 있대. 22살인가 아가씨인데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타면 어떻게 되지? 걸어야 다녀야 되지. 근데 그 아가씨의 마음이 되어 봤더니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인.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지럽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그 뿌리를 가봤더니 전생에 10살 여자아이인데 엄마 아버지가 다 잡혀갔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잡혀가서 그 아이가 산으로 들어가서 바위 속에 숨어가지고 살았는데 밤 되면 어떻게 되겠죠? 짐승 소리가 나겠지. 바람 소리도 나겠지. 바람 소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서운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지금의 나이로 키워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겠지. 군인이 아니고. 그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겠죠. 그렇게 전생 치유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에 보면 나는 감성적인 남자라고 쓰여 있죠. 봤죠? 감성적인 남자는 평생을 살면서 집에 자석이 좋다 해가지고 자석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24시간 그 느낌을 느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안 좋으면 없애는 거고. 이때까지 40년을 살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자기를 못 믿는 거지.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딘가에 의존을 하고 어딘가에 끊임없이 매달리면서 살았겠죠. 자기를 못 믿는 거지. 거기에서 빙그레 선생님한테 부탁합니다. 내 비염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써 있었죠. 비염은 자기가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비염이 걸려요. 상사가 못마땅하다, 자기가 못마땅하다, 그거 다 비염 걸리는 거야. 비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비염이 없어져요. 그럼 내 안에 하늘을 못 믿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염은 무조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 해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 부비강, 이 안쪽, 안화 이쪽이 다 코예요. 그래서 그 손을 이렇게 넣으면 그 코들이 다 녹거든. 녹으면은 비염이 없어지거든. 그런데 안 해줬어요. 왜? 그 자신이 할 수도 있으니까. 기통한 사람이잖아. 기통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거조차도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해줬어요. 혹은 듣고 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0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쫙 이렇게 했더니 그 가운데를 딱 분질러 가지고 봤더니 30년 전에는 그 가운데 숫자가 28살. 28살이면 60살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가운데를 뚝 분질러 봤더니 몇 살? 47살. 그래서 지금은 90은 살아야 되거든요. 90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죽을 때는 몇 살 정도 살까? 110살은 살아야 돼. 그래서 아까 내 60에 죽고 싶다. 이거는 딱 하나. 암이든 아니면 교통사고든. 근데 교통사고도 정정을 해야 돼. 왜냐면 내 분원에서 차를 뒤로 후진을 하는데 이 악셀레터가 안 밟혀가지고 봤더니 뒤에 차가 지나가더라고. 뒤에 차가 지나가니까 악셀레터를 아무리 밟으려고 해도 안 밟힌 거야. 그러면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차들이 사람 앞에서 저절로 쓰겠지. 교통사고도 안 돼. 정말 100살 넘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17살을 빼고 살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는 기통을 하면 20살을 빼야 되거든. 20살을 빼기 때문에 아까 내가 61살이라고 했죠? 41살이라고 했어. 우리도 다 같이 여기 나갈 때는 20살을 빼야 돼요. 20살을 빼면 내가 나이 들어서 공부 못해 라는 말은 안 하겠지. 나이 들어서 여행 못해 이런 말은 안 하겠죠. 70살로 사는 게 제일 바보야. 그래서 지금 생각에 86살까지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여기 진짜 많아. 그런데 86, 7살에 죽을 확률은 정말로 없어요. 교통사고도 안 되지. 그러면 딱 한 가지. 자기를 아주 미워해가지고 암이 걸리면 돼. 암이 걸려서 정말 죽을 똥 살똥 아파가지고 죽으면 돼. 굉장히 처참하게. 그럼 20살을 빼건 안 빼건 그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나갈 때는 무조건 20살을 빼고 나가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돌아다녔는데 이 눈먼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목을 내밀 수 있대. 바다 위로 목을 내밀 수 있는데 그 목을 내밀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쪽에서 구멍 뚫린 판자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딱 맞춰가지고 10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에 딱 목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이게 이 판자를 놓쳤다. 그럼 10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 근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 구멍 뚫린 판자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드물잖아. 정말로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대. 그 불교에 그렇게 써있대.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면 여자가 16살에 월경을 해가지고 49살까지 월경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400번을 월경을 한다. 월경은 정자를 만나지 못한 자궁이 떨어져 나가는 게 월경이거든. 그러면 400번을 하는데 그 중에서 딱 2번. 내 자식 2개. 그렇게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난관이 있고 난소가 이렇게 나팔관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생에 살 때 여잔데 활이 여기 날라와가지고 난관을 찔렀다. 난관을 찔렀다. 그럼 어떻게 되지? 난관이 구부러지겠지. 그러면 현생에 불임? 불임 아니야. 난관이 구부러졌다. 자궁의 임신이야. 왜냐하면 난관에서 아기가 살 수 있는 거는 3개월이에요. 3개월 더 이상은 난관은 탄력이 없기 때문에 터지겠지. 그럼 아프겠지. 피가 나겠지. 병원 가겠지. 자궁의 임신이다. 이거는 전생에 칼에 찔렸거나 활에 찔렸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난소에서 난자가 한 15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싱싱한 놈이 탁 터진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이 난자하고 그 3억 마리의 정자 중에 제일로 싱싱한 놈, 그게 만나는 게 나야.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마셨다. 그럼 어떻게 되지? 술 마신 정자를 봤더니 진짜로 비틀거려요. 3억 마리 중에 정말로 그 난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는 100마리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날래고 굉장히 힘이 센 것이 제일 처음 도착을 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나온 게 나라고. 어때요? 따라해봐요. 나는 고귀하고 위대하다. 어때? 좋죠? 자식이 태어나서 어릴 때는 밥을 안 먹어야 돼. 어릴 때는 밥을 안 먹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하고 오락을 해야 돼. 오락하기 전에는 뭐를 했죠? 이 시대 전에, 게임 전에 만화책을 봤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가출을 해야 돼.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대해서는 결혼을 안 해야 돼. 이게 코스예요. 전생에 내가 갚아야 될 것들이 많으면 자식이 그렇게 태어나거든요. 밥을 안 먹을 때 협박하면 어떻게 되지? 더 안 먹지. 밥이 입에 있는데 엄마가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애한테 밥을 입에다 넣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엄마가
나를 숨이 막혀서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밥을 떠먹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밥은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안쓰러워하지 말고 그냥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게임하는 거는 게임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죽는 것보다. 죽었다 살았다 생각해보면 게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장가가는 거는. 내가 그 아들이 만년을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체험하고 싶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엄마는 뒤에서 응원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가 안 간 거는 3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내 감정을 7개를 덮어봐. 그럼 고통이 10이지. 10만큼 아들한테 계속 입을 내밀고 있으면 페이지는 안 넘어간다. 페이지 넘겨서 착착착착 갈 수 있도록 엄마하고 아버지가 똥꼬를 밀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여기에서 그냥 멈춰달라고 거기에서 계속 징징거리면서 잡고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만 하면 사랑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지?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바라봐주는 거. 우리는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그죠? 핸드폰을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랐죠?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에 사람들 중에 귀신 한두 개 안 끼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의 무게는 얼만큼이지? 포도알 하나. 포도알 하나가 귀신 무게야. 그래서 귀신 한 마리가 빠지면 포도알 하나 무게만큼 빠지는 거지. 이 귀신 한두 개씩 다 끌어안고 사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거 누가 가져가지? 귀신하고 만신이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귀신하고 만신이 가져가거든. 그러면은 공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지? 만신이 가져가. 그래서 공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장이 낀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만신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진짜 많이 어려워요. 내가 다시 태어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전에 공부한 것들이 많아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고 깨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여기 와보니까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라서 진짜 좋잖아요. 그봐, 그 사회에서는 내가 나라서 진짜 좋아 이런 말이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나라서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귀신하고 만신하고 그 뽑아져 나가는 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걷기, 그랬었구나는 뛰기. 그리고 상대한테 스며드는 거는 비행기 타는 거. 스며드는 거는 어떻게 스며들까요? 물처럼. 기름은 어떤 거지? 기름은 이거. 물처럼은 배꼽의 손. 무조건 수용합니다. 거지 같은 거한테 내가 어떻게 스며들어 라고 하지 말고 그 거지 같은 거 안에 하늘이 있어요. 내 안에 하늘하고 그 안에 하늘하고 같이 스며들면 되는 거예요. 껍데기하고 껍데기하고 스며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늘하고 거기에 있는 하늘하고 같이 스며드는 거. 그러면 시작은 여기다. 그러면은 저 위에까지 그 예수님 석가모니가 간 그 길을 우리도 간다. 가는 길에 시기 질투가 있네. 교만이 있네. 아만이 있네. 이걸 거쳐가야 돼요.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만이 왜 이렇게 안 빠져? 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점점점점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갈 수는 없어. 그래서 교만, 아만을 거쳐야 되는 게 필수예요. 그런데 이 교만, 아만이 시간이 너무 길면 주변 사람들도 아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만, 아만을 자꾸 알아차리면 요것이 훨씬 더 빨리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에 이 중간에 있는 그 감정들은 하늘이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가기만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아프게 아만이 많아요, 교만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한 회원들 있잖아요.
그 회원들은 그냥 요점 구간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감정이 다 나쁜 걸까? 감정은 좋은 걸까?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호랑이를 보고 아 귀여워 하면서 다가가면 어떻게 되지? 감정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할 때는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감정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의 탄력이 없이 10년 전, 20년 전에 도망갔던 걸 지금도 생각하면은 지금도 쫓기는 마음이죠. 감정은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랬었구나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렸을 때 폭행을 당했다든지 힘들었던 그 기억을 보물처럼 잡고 있지 말고 주먹을 징걸 펴가지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정리를 안 하면 다음 생에 또 와야 되겠죠. 이 감정을 정리하려고.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다음 생에 꼭 만나세요. 얼마나 좋아. 못다한 사랑을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지금 헤어지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다음 생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면 좋잖아요. 가정방문을 나갈 때 예전에는 그렇게 요양원이 많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누워있는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정말 할머니의 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집에 가면 할머니의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젊어서 고생을 시키더니 늙어서까지 고생을 시킨다. 계속 때려. 지어박아. 그러고 막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막 갈아줄 때마다 엉덩이 때려. 할머니 누워있는 집은 가면 다음 생에도 만나서 내가 아내한테 잘해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동이죠? 여자가 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이 아파서 죽을까 이걸 제일 걱정하거든요. 근데 남자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게? 1번 가족, 2번 가족, 3번 가족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좀 잘하라고. 남편이 듣고 싶은 거는 고맙습니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합니다 징그러워해요. 하지마. 고맙습니다만 하면 돼. 고맙습니다만 하면 가슴이 빵빵해지거든요. 그 빵빵해진 가슴으로 밖에 나가서 그 힘으로 살 수 있거든. 제일 좋아하네. 남편한테 잘해요? 없어요. 해외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전생에 부부로 만난 인연은 굉장히 귀해요. 자식은 지나가는 사람 그냥 자식일 수 있어요. 엄마도 지나가는 옆집 아줌마 엄마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는 훨씬 더 먼 사람들끼리도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라는 거는 한두 번의 인연으로 만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찐하고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부부한테 잘하면 그게 자식한테 본이 되고 자식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커다란 유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만 잘하면 돼요. 서로 죽이고 싶어 이런 생각 하지 마. 웃고 있지? 그런 사람 보여. 그러지 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존재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 살면 돼요. 그러고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왜 남편이 내 뜻대로 조종이 돼야 되는데 로봇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감정이 있고 그리고 나한테 잘해줘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잘해달라고 하면은 징그럽잖아. 나도 그만큼 그 사람한테 잘해준 건 아니잖아. 서로 묵지 말고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 매력을 발산을 하면서 살아봐야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돌아갈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추 오른쪽 응치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니 요추 5번, 6번 남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게 없어지는데
여기 배꼽에서부터 여기까지 대접을 안 해줬대. 대접이 뭐야? 없지. 서운하지.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그래, 내가 나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 내가 참 많이 외로웠었구나, 이렇게 하면 돼. 네. 전생에 높은 곳에서 엉덩이 먼저 떨어진 적이 있어. 네. 그거는 기억을 지워줄 테니까 내가 나한테 위로를 하면서 사세요. 네. 남편을 지금 당장 구할 수는 없잖아. 배꼽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거는 무조건 부부관계야. 부부관계를 안 하거나 부부관계가 서운하거나 무조건 아파. 그러면은 부부가 있는 사람들은 하면 되지.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로하는 수밖에 없어. 허벅지 찔러가면서. 근데 요추 5번, 6번 사이에 때가 하나 자라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 팍 찌은 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네.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라고요. 네. 내가 나를 위로를 해보라고. 네, 감사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보면 굉장히 싱싱한 뼈가 있을 거예요. 그 요추 1, 2, 3번 하고 그리고 선골하고 꼬리뼈하고 있는 그 뼈를 붙이세요. 벽에다가. 벽에다 붙여가지고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깜짝 놀래야 돼. 깜짝 안 놀래면 우주가 접수를 안 해요.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깜짝 놀래야 돼. 그 깜짝 놀래는 걸 우주가 접수를 하거든요. 우주는 느낌만 접수한다. 언제부턴가 여기 뒤쪽, 여기 묘기까지 이렇게 돌리면 지글지글지글한 느낌이 들어서 병원 신경과를 갔더니만 여기 어깨가 뭉쳤다고 여기 올라가는 이쪽이 뭉쳐서 그렇다고 이렇게 침도 주고 하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가 이렇게 돌리면 지글지글지글한 느낌이. 내가 살아온 게 억울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걸 찬양해야 돼? 인정받으려고 그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쪽에서 피 모자라 그러거든요. 피 모자란 거 피 주면 되잖아. 누구한테 국어를 하려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었구나. 이렇게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